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의원입니다. 먼저 우리 박민식 후보자님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 또 후보자로 지명된 데 먼저 축하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미 이제 보훈처장 하실 때부터 뭐 역할을 또 잘하고 계셔서 그 업무 능력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저는 여겨지고요. 제가 문재인 정권 때 장관 청문회도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맥락입니다. 저는 이 청문회가 개인적인 또 인사 검증이 있고 또 정책 검증이 있는데 사실 뭐 가족 부분이나 자녀 부분 이런 부분은 저도 뭐 문재인 정권 장관 안 물어봤어요. 그거는 여기서 누가 과연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고요. 과연 이분이 장관으로서 정책을 또 직무를 제대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리고 뭐 답변하는데 후보님도 좀 당당하게 해주면 좋겠고요. 꼭 뭐 총선 출마용 같은 경우도 아니 우리 당에서 각 분야에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출마시키고 하는 건데 하지만 지금 장관 직분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 그런 거고요. 뭐 변호사법 위반도 보니까 이거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하고 대자뷰가 된다고.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할 때 법무법인 이분은 보니까 법무법인에 2012년도 국회 들어와가지고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직위도 계속 유지할 뿐더러 출자금도 계속 가지고 있더라고요. 문재인 전통도 마찬가지고 법무부 부산에서 19대 들어와가지고 8천만 원 넘는 출자금 더 가지고 있고 자 이거는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정책 질의 몇 개 좀 하겠습니다. 장관님 후보님 이거 지금 6.25 전쟁 발발한 지 73년째 해고 정전 70주년 해잖아 그죠? 예. 그 6.25 전쟁을 일으킨 쪽이 어디입니까? 뭐 북한 너무 단순하고 기본적인 질문이죠. 예. 제가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. 이거 어떤 정부기관 중에 국민 세금 1,300만 원 들여가지고 이 설문조사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. 어떤 기관인지 아시겠어요? 국가보훈처입니다. 이 문재인 정권 때 이거 2020년 5월 6일에서 7일간 이 세금을 1,300만 원 들여가지고 이런 설문조사를 해요. 이 자료 한번 띄워봐봐. 이 질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질의가 6.25 전쟁을 일으킨 게 누굽니까 하는데 그 객관식 문항에서 답변이 뭔지 알아요? 1번부터 1번 남한, 2번 북한, 3번 남북한 모두, 4번 미국, 5번 소련. 이거 뭐 선택할 답변 목록에 남북한 양자 선택도 아니고 남북한 모두 미국이 또 왜 노는 거예요?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가관입니다. 이거 6.25 전쟁을 일으킨 가장 큰 책임이 어느 쪽에 있냐고 또 물어봐요. 국가보훈처 설문조사에서. 그 답변이 똑같아. 1번이 남한, 2번이 북한, 3번이 남북한 모두, 미국. 이거 정말 이거 문제예요. 제가 저번에 우리 처장 때 제가 질의했던 국가보훈처 이거 정말 옛날 김원웅이 강복회 할 때부터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. 이거 혹시 보훈처 내에 이러한 국가보훈처 1,300명 들어가지고 6.25 전쟁이 누가 발했냐고 하는 이런 질의를 하는 이거 종북 좌파 세력이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있다고요. 후보자님, 장관이 내시면 이런 거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알겠습니다. 예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서울 중구 성동구의 박성준 의원입니다. 저는 후보자님 쭉 인사청문회 앞에 선배 의원님들, 동료 의원들이 하는 질의 내용을 보고요.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. 국가 보훈이라는 게 후보자님 뭡니까 보훈이?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습니다. 박민식 후보자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 적이 있습니까? 뭐 보훈부 많이 장관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많이 부족하세요? 예. 제가 쭉 이력을 보니까요. 예. 오늘 윤영덕 의원이 그런 질의를 했잖아요. 총선 후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. 저는 그 후보자가
쭉 제가 이력을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출세를 위해서 보험을 든 인생 아닌가 싶어요.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라 초대 장관이면 이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. 당연히. 한 예를 좀 들면 분당하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. 그 주소 이전 같은 것도 보면은 저울질하는 거예요. 저울질. 국회의원 출마할 거냐 말 거냐. 그리고 지금 우리 김한규 의원이 질의를 했잖아요. 분당 불출마 거래 받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보훈처장 받은 것이다.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걸 보험 들면서 그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이 보여요. 이것도 마찬가지. 제가 2006년도에 그 검사 그만두고 2008년도에 출마를 했던데 보면 출마하고 나서 상식적으로 검사했던 분이 법무법인 제가 구성원이라고 아까 그 질의를 하던데 구성원입니까? 어떻게 보면 2008년 4월에 총서 출마하고 4월 24일 날 법무법인 하늘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법무법인이 박민식 국회의원을 보고 법무법인을 만든 것이죠. 국회의원 하면서도 또 보험 든 거예요. 제가 보니까. 검사하면서도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보험 들어놓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법무법인 만들었고 또 보험 들고 그리고 또 떨어지고 나니까 분당 갈까 또 저울질 하다가 보훈처 장관 왔다가 보훈처 장관 하다가 몇 개월 있다가 내가 총선 출마하겠다 이 생각 갖고 지금 나온 거예요. 제가 읽어볼 때. 국가보훈부 장관이라는 역사의식이라고 할까요? 아버님도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진정 나라를 위해서 지금 초대 장관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못다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보훈부 장관의 일입니다. 오늘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보훈부 장관 나 내년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다리 하나 맡았다. 그거로 읽혀진단 말이에요. 진정으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일할 덕목이 있느냐. 저는 도덕적 검증 저도 준비를 다 해왔는데 이 장관으로서의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보훈부 장관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. 지금 보면. 쭉 보니까 출세 도구로서 쓰는 거예요. 장관을. 어떻게 보세요? 제가 잘못 본 겁니까?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자리에서. 의원님 말씀 좀 더 깊게 새기고 정말 저 자신이 좀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성장하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겠죠.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보훈 가족들, 국민을 위해서 일할 차례 아닙니까, 장관? 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. 제가 오늘 맞습니다. 청문회 자리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입니다. 제가 그걸 좀 먼저 지적을 해야 됐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. 2017년부터요, 2021년까지 5년 동안 그 재산 공개 내용을 보니까요. 세전으로 3억 4천만 원 됐고 세후로 5년 동안 3억 원 정도 벌으셨더군요. 맞습니까? 5년 동안 정확한 3억. 수치는 그렇습니다. 지금 제출한 나온 거 자료가 보면 많이 있는데, 예.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 부인도 예. 경제적인 이득을 상당히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 3억이라고 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. 지금 보면요. 그래서 지금 재산 공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 질의를 하는데 자료도 제대로 안 내면서 그 장관 후보자가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? 재산 증식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된 겁니까? 자료를 의원님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상당히 많이 그 재산 관계는 다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수익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또 재산은 늘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부동산 제외하고 임대소득으로 신고한 액수를 더하더라도 후보자 가족의 현금성 자산이 비정상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.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셔야죠. 제가 한번 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나중에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청문회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이 재산 공개에 대해서 소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석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후보자님. 예. 예, 오늘 제가 모두 발언을 듣는 과정에서 7세 때 아버님을 여였다는 말씀 듣고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. 아버님이 월남전 참전 용사신가요? 그렇습니다. 예, 전사하셨다고요? 그렇습니다. 예, 당시 상황이 어떤 시기인지 기억나시나요? 제가 어려서 기억은 나지 않고, 그 전투 중에 예. 적의 총탄에 실행되신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예. 예. 정해를 선포합니다.